장점? 달려봐야겠다. 바로 이걸로 보여주시려고. 와우. 장점은 사실 이거죠. Naturally aspirated. I've been sitting wondering in my bedroom how to move along and by my day. I've been waiting for you right around the corner. For your mind and soul, just let it break. Let it all go, darling, let it all go. I just need to stop and have some fresh vibes in my head. Let it all go, darling, let it all go. I'm not trying to run, just need some fresh vibes coming my way. Coming my way. Coming my way. 안녕하세요, 서우터머입니다. 자주 뵀던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업으로 유튜브를 조그맣게 취미로 하고 있는 미국 꼬마라고요. 오늘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열심히 못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출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포르쉐 카이맨 4.0 GTS 네. 자주 인터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하실까요? Let's hit it. 출발하시면서 바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718 케이맨 차량입니다. 포르쉐 카이맨 차량이고 박스터 차량의 그냥 클로즈 버전? 덮인 버전? 더피 버전? 네. 뚜껑 안 열리는 버전이 이제 카이맨이죠. 그럼 이 차량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2달 좀 넘었는데 이제 1000km 거의 이 차를 이제 운행을 안 하고 있어서 와이프를 사준 차예요. 이거를 뭐 원래 와이프를 사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차를 8개월 전에 계약을 해놓고 옵션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서킷을 타려고 예전에 그 제가 사고를 한번 나고 나서 그 차량을 타기가 좀 무서워져서 이 차량을 좀 새롭게 서킷으로 한번 타보자 그런 이제 마인드로 이 차량을 옵션을 넣었죠. 그래서 케이맨을 선택을 한 거고 달리기 위해. 네, 완전히 트랙이나 와인딩용으로 딱 즐기자. 그래서 800만원짜리 버킷 시트도 넣고 실내에는 힘을 안 줬어요. 가죽 옵션이 크게 없어요. 그냥 이 시트에 모든 걸 줬죠. 그리고 이런 다이얼들 화이트색으로 넣고 벨트 포인트로 주고 이 정도로 딱 했는데 이게 출고 일정이 계속 미뤄졌어요.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네. 이거를 4월에 받았는데 여러 일들이 있었죠. 저도 뭐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 많아서 네. 차들도 자주 바꾸고 마침 또 지바겐을 제가 출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순번이 저한테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밀었는데 자꾸 다른 분들이 뭐 거절이 나시고 취소를 하시고 해가지고 저한테 3번 돌아와가지고 아, 운명이구나 샀는데 그때 또 포르쉐 딜러분한테 연락이 오셨죠. 차가 나왔다. 야 이거 다 물렸네. 네 15일 사이. 그래서 어떡하지? 이걸 또 어떻게 사지? 네. 와이프랑 해서 긴 상의 끝에 그래 이 차 프리미엄 붙을 것 같으니까 지금 피가 벌써 500에서 1000만 원 붙어요. 벌써요? 박스터는 1000만 원이 붙어서 나가요. 최소 500에서 1000 정도 붙어서 나가요. 왜냐면 이제 출고 정지 소식들도 들려오고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기정사실화가 돼서 이게 4.0 4.0 자연흡기잖아요. 이 엔진 자체가 이제 거의 끝났다는 얘기가 나와서 가치가 생겼군요. 오히려 가치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겸사겸사 그냥 출고를 했어요. 안 하면 후회를 할 것 같아서 타다가 팔아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 차가 따로 이제 없었거든요. 페라리를 제가 팔면서 와이프가 뭐 따로 탈 차가 없다 보니까 지바겐은 너무 크고 지바겐은 제가 데일리로 타고 와이프한테 그걸 또 타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요거를 와이프 생일에 맞춰서 출고를 하면서 이제 선물 겸 구매를 하게 됐어요. 네. 와이프 차에 탈을 쓴 제 차인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 차량 일단 금액 얘기부터 해보고 넘어갈게요. 정확하게 1억 3천에 딱 맞췄어요. 1억 3천 20만 원인가? 일부 리스를 썼고 거의 현금을 주고 구매를 했죠. 그러면 이 차량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 나오면 한 7 정도 나오고요. 잘 나오면 12, 13 정도 나와요. 12, 13. 네. 완전히 그냥 때려 밟아도 7 정도는 나오나요? 때려 밟으면 이제 6, 7 정도. 오, 그래도 잘 나오네요. 잘 나오죠. 엄청 잘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점? 달려봐야겠다. 바로 이걸로 보여주시려고. 와우. 장점은 사실 이거죠. Naturally aspirated. 그러니까 자연흡기 엔진이 사실 네. 가장 큰 매력이자 그리고 MR 구조의 엔진이 바로 뒤에 있다는 거 포르쉐의 엄청난 치명적인 매력이죠. 이 소리 담길지 모르겠는데 당겼으면 좋겠네요. 네, 당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요거죠.
장점 이걸로 그냥 끝낼까요? 장점은 그리고 일단 포르쉐죠. 이게 포르쉐라는 차가 네. 독일 자동차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차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되게 까다로운 소비자 입맛에 딱 맞는 차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로 사실 거의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아요. 여자분들도 운전하기가 되게 좋은 사이즈예요. 박스터 K맨 이게 911도 물론 좋지만 911은 좀 비싸잖아요. 포르쉐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차가 아닌가 저는 싶어요. 1억 3천 주고 이 엔진 사운드나 자연흡기 느낌, 가속감 이거 1억 3천 주고 어떻게 사요?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가성비. 이 차량 이게. 네. 요즘에 M4가 1억 3천인데 얘 사야지. 뭐 물론 이제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저는 M 오너니까 두 대나 있는데 얘기할 수 있죠. 이거 사라고. 이거 사라고. 네, M 사지 말고 이거 사. 이 차량 이거는 진짜 칭찬해야 된다 할 거 또 있을까요? 코너링이 예술이죠. 이만한 차는 없죠. 이 차 좋아하시는 매니아분들이 또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이유가 다 있죠. 회전 반경이나 이런 거 느껴보면 와 이거는 그냥 팽이처럼 돌아나가니까. 하긴 또 M4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M4나 좀 차축이 긴 차들은 고성능 후륜 차들은 이렇게 돌아나갈 때 뒤가 나중에 딸려오는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포르쉐 트랙션 컨트롤이 워낙 잘 잡아주다 보니까 개입을 딱 해줄 때 해주고 재밌게 딱 해주다 보니까 정말 저 같은 초보 운전자들도 안전하고 빠르게 탈 수 있는 완벽한 차가 아닐까. 물론 한계를 넘어가면 이제 진짜 위험한 차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한계치까지 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죠. 근데 애초에 한계점 자체가 높으니까 포텐셜이 너무 높아요. 솔직히 4.0을 이 차에 넣었을 때 아마 포르쉐도 조금 시겁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좀만 더 했다가는 네. 하극상 될 수도 있겠다. 넘어선다. 911 넘어서죠. 그러니까 되게 조절을 해서 400마력으로 어떻게 막 압축해갖고 네. 쥐어 짜는 것 같아요. 뒤춘 어떻게든 해라. 에이 이거 더 이상 올라가면 큰일 나니까. 난리 나죠 911 타시는 분들한테. 전 의아했어요.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네. 2.5 타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죠 그때. 장난치냐? 2.5 GTS가 원래 끝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엔진만 바꿔서 GTS가 또 나온 거죠. 사람들이 이제 미치는 거지. 네. 심지어 자연흡기잖아요. 야 얘네 미친 거 아니냐. 뭐 돈독이 올랐나. 근데 보니까 저도 그래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4.0 엔진이 올라간 이유가 2.5 엔진이 유로 7인가 8인가 이번에 새로 바뀐 규제에 걸리면서 2.5 GTS 엔진도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내연기관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2.5 GTS에서 썼던 블록에서 새로운 블록을 또 추가하기가 얘네 입장에서는 예산 쓰기가 아깝잖아요. 뭐하러 예산을 추가해. 내연기관에 개발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4.0 자연흡기 엔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박스 엔진이잖아요. 이 엔진 블럭이나 이런 거에 조금 수정 변경을 해서 조합을 한 거죠. 기존에 있던 재료들로. 근데 4.0에서 400마력 정도 뽑아내기가 얘네 입장에서는 정말 시구중 먹기잖아요. 그쵸. 포르쉐 입장에서 네. 500마력 뽑아낸 애들이니까 네. 디튠을 해서 만져가지고 앉아가지고 기존 2.5 GTS보다는 마력을 높게 세팅할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배기가스 규제도 어떻게 맞출 수 있었나봐요. 오히려 4.0이 편했나봐. 배기량이 크니까 조금만 출력을 내주면 되니까 그걸 조절을 해서 규제에 맞춰서 나온 게 4.0이에요. 얘네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더라고. 2.5를 안 쓰고 싶어서 안 쓴 게 아니라. 그리고 포르쉐 박스 엔진들은 터보든 자연흡기든 모든 엔진 블럭을 다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꿈으로 인해서 이제 베이스 블럭을 똑같은 걸 쓰다 보니까 개발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일부 부분들만 교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새로운 엔진. 그럼 포르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낸 차량이고. 결론은 투자를 안 한 거죠. 그쵸. 아이고 제 영상이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사실 저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 이거 내 거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얘기해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버킷 시트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되게 편했어요. 근데 제가 속초를 갔다 왔거든요. 이 차를 타고요? 이 차를 타고 오. 장거리를 가니까 네. 확실히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와 허리가 아파요. 박스터도 그렇고 엔진이 바로 뒤에 있다 보니까 등받이 조절이 있어도 일정 각도까지밖에 안 돼요. 옛날에 박스터 탈 때도 그게 좀 불편했지만 동일하게 좀 불편해요. 눕고 싶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차 안에서 쉬지 못해요. 그러면 또 이거는 아쉽다 할 거. 일단 여기 인포테인먼트가 좀 아쉽죠. 요즘 차들에 비해 좀 뒤쳐졌잖아요. 신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즘 막 911 신형들, 파나메라 신형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뭐 택도 없죠. 그러면 또 아쉬운 거 있어요? 포르쉐는 이게 항상 아쉽긴 해요. 뭐예요? 컵홀더 여기서 이제 꺼내고 네. 신박하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흘려요. 왜냐면 또 스포츠카잖아요. 밟고 싶거나 쏘면 커피가 이렇게 쏠리면서 붕 떠 있잖아요, 허공에 컵홀더가. 그러니까 이제 홀딩력이 좀 딸리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떨어지면 상위로 직방입니다. 여기 쓰면 하체로 하이로 떨어지잖아. 근데 여기 허공에 떠 있으니까 이렇게 엎어져요. 물론 이제 그렇게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공감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쉬운 거 있을까요? 일단은 실내 수납 공간이 많이 아쉽죠. 데일리로 탄다고 하면 수납 공간이 사실 트렁크가 두 군데 있지만 트렁크잖아요.
이게 911은 제가 편했던 게 실내 수납 공간. 뒷좌석이 아니죠 거기. 거의 가방 놓는 곳이라. 이렇게 막 던지고 그냥. 그쵸. 근데 그런 공간이 이걸 타면 필히 느껴지죠. 그리고 네. 아마 직접 느끼시겠지만 공간이 좁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정 구간 몸집이 넘어가면 이 차를 못 타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처럼 이렇게 슬림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키가 좀 더 크시거나 정말 몸집이 좀 크신 분들은 힘들죠. 타고 싶어도 포기를 해야죠. 재미냐 공간이냐. 근데 공간이다 하면은 911에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7-8천만 원을 더 주셔야 되니까 그게 좀 문제죠.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는 게 이게 이제 OPF, DPF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하죠. 이제 입자 필터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연흡기 엔진이잖아요. 이 시대에 자연흡기 엔진이 나온 것도 좀 신기하잖아요, 사실. 네, 그쵸. 근데 이제 그만큼 규제에 맞춰갖고 그런 이제 필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보고. 근데 확실히 2단에서는 2단까지는 가변이 열리질 않아요. 기계음만 들려요. 근데 보면은 이제 3단에서 네. 이제 4,500rpm 딱 넘어가는 순간 가변이 열리는 게 느껴지시죠? 네, 방금. 소리가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밟아야만 나. 원래 상상 나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게 정말 아쉬워. 근데 이제 또 그 포인트를 찾으면은 이 감성을 즐길 수 있는. 결국에는 규제 때문이라고 해두죠. 대신에 이제 3단이 넘어가면 3단에 4,500rpm을 넘어야 나와요. 4단에서는 3,000rpm 정도. 그 기준들이 좀 있어요. 네. 박스터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옵션을 넣을 당시까지는 그랬죠. 왜냐면 제가 그때 포르토피노를 타고 있었잖아요. 필요가 없었죠. 굳이 오픈카 2대가. 근데 이제 네. 이미 옵션 오더는 들어갔고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지금 날씨에 너무 아쉬워요 저는. 달고 다니시더라고. 열차가 없네. 좀 아쉽죠. 오픈 에어링은 꼭 한번 다들 경험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네. 후회하신 적 있어요? 이 차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저도 911을 좋아하긴 하는데 전 이제 마지막 제 911은 911 터보 아니면 911 GT3다 보니까 사실 그 두 차량은 구하기도 힘들고 구매하기도 좀 빡세고 그런 차량들이다 보니까 그거 대안으로는 2만 원 차는 없는 것 같아요. 자연흡기에 심지어 운전은 얘가 더 재밌는 구조에 그러다 보니까 후회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가변 열리는 시점 알려주셨잖아요. 네.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것처럼 참고해야 될 거 있을까요? 일단은 자연흡기라 그래서 네. 예전에 그 GT3 하이피치 사운드나 9rpm의 하이피치 사운드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대는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실망할 수도 있구나. 네. 이 차량이 미국 버전이에요. 포르쉐가 US 버전이 있고 유럽 버전이 있잖아요. 네. 제가 유럽 버전도 제 리뷰에서 한번 다뤘었지만 걔는 배기가 말도 안 되게 작아요. 가변이 열려서 말도 안 되게 작아요. 애초에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입자 필터나 이런 게. 필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유럽 차는. 규제가 더 빡세니까. 미국 거는 규제가 그나마 좀 많이 완화가 돼 있는 차라 이게 훨씬 사운드가 커요. 그러면 배기적인 감성을 느끼고 싶으면 미국 버전으로 구매를 해야겠네요. 직수로 유럽 버전 샀다가 후회할 수도 있겠네요. 무조건 후회하죠. 그건 무조건 배기 튜닝 해야 돼요. 대신에 네. 자신이 감사하시는 걸로. 그러면 이런 것처럼 또 네. 참고할 거 있을까요? 이 차는 기회가 된다면 네. 무조건 구매는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무조건 프리미엄 붙어요. 그리고 뭐 10,000km 정도 타도 네. 그냥 제가 받고 팔 수 있는 확신을 할 수 있어서 확실하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배기가 진짜 아쉬우신 분들은 튜닝으로 어쨌든 풀 수는 있어요. 뭐 합법적인 여부는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거 관계없이 아마 나중에는 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배기 사운드를 듣고 다니면서 충분히 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처럼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자연흡기 마지막 자연흡기. 그리고 사면 프리미엄이 붙는, 그러니까 사면 손해는 안 보는 차 무조건 구매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웬만하면 가지고 있는 걸 추천한다. 그렇죠. 가지고만 있어도 네. 가격이 빠지진 않으니까요. 빠지진 않으니까. 카테크 추천한다. 왜냐면 순환도 빠르잖아요. 자동차라는 자산은 팔고 사기가 쉽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웬만하면 박스터 사세요. 이게 아쉽습니다. 대신에 확실히 감성은 얘가 더 좋은 게 그냥 몸으로 느껴져요. 코너를 돌 때나 뭐 와인딩을 탈 때나 와, 얘는 차체가 흔들리질 않아요. 약간 행위 같은 느낌? 같이 돌아가는 느낌? 몸이랑 일체형이 된 느낌 차가? 진짜 그건 느껴져요. 박스터도 물론 좋지만 대신에 오픈을 진짜 즐기셔야 되면 무조건 박스터 사셔야죠.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소오토반은 또 다음번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오토반이었고요. 미국 꼬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